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어느정도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다가 대만 가권지수가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커플링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유럽,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시장을 참여할 때에 어느정도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도 아쉽게도 이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이 대만 가권지수 하락과 커플링하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오는 1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부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입국 금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마 6월 18일까지 한 달간 모든 외국인에 한해서 입국 금지가 된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고요.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은행주라든지 혹은 뭐 기타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시세를 내지 못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는 것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이니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각으로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보면 세계 주요 지수들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유럽은 전체적으로 혼조세입니다. 다만 약간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P 500도 어찌됐건 상승은 아니지만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이 열리면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까지도 조금 흔들리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젠이 속해 있는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젠이 어찌됐건 공매도에 대한 이슈로 계속적으로 타겟이 좀 되고 있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2평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다만 그 반등의 폭이 아직은 확실히 상방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2평선 정도에 걸려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재차 눌리면서 바닥을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조금은 확인하고 움직일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동을 좀 살펴본다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물론 개인이 한 1425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관이 124억, 굉장히 소량으로 순매수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코스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밀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매동 자체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대부분 상당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 플러스 공매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은 주가지수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별 종목이 갈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더 지수의 상승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든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도지형을 좀 만들면서 최전환을 시도를 좀 했는데 오늘 또 3% 이상 빠져버리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재차 확인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다만 매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월 7일 정도죠. 어찌됐건 5월 3일 그 공매도가 발생된 이후에는 이 기관이 그래도 계속 좀 순매수를 하면서 이 외국인만 매도가 멈춰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수급이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이틀 뒤면 이 무증을 아마 받으시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무증이 들어오더라도 아마 이 시젠을 들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계좌가 아직은 마이너스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과연 그냥 과연 손절해버리고 떠나는 것이 맞느냐 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혹은 이 공매도에 대한
이제 공매도 시작된 지 딱 2주 됐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되고, 또 충분히 그런 리스크가 시장 자체에서도 좀 받아들이면서 그 움직임이 꼭 안 좋은 방향뿐만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도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은 나중에는 어찌 보면 좀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뭐 오늘은 사실은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뭐 일론 머스크 한두 마디에 그냥 굉장히 좀 코인 이런 관련주 코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등락을 반복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것처럼 현재 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코인 하는 쪽에서도 많이 이 돈이 몰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 거기서도 또 오늘 아마 많이 손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은 조금만 그 추세를 틀면서 악재에 대한 어떤 내성이 확인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상승의 방향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한 주가 아니냐, 이번 주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은 한 8만 2, 3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좀 해주면서 더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반등만 해줬다면 다시 이내 좀 그 흐름을 괜찮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 비율은 뭐 줄어들고는 있어요. 33% 정도 수준에서 8%까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 대비 공매도가 어쨌든 많은 거고요. 단순히 거래량에 대비해서 이 공매도 비율만 따지지 않고 이 거래 금액을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공매도 뭐 대금으로 한번 보면 3일부터 그 오늘까지요, 여전히 시젠이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앞설 정도의 엄청난 많은 대금이 이 공매도로서 지금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시즌이 그만큼 어려운데,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의 이 코스닥에서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아는 종목들이죠. 시즌,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뭐 KMW, 현대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제네신, 뭐 셀리버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한 번쯤 들어봄직한 코스닥에서 뭐 다 이름을 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종목들 대부분이 다 이 공매도에 엄청난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의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상환에 대한 기간의 명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는 시즌 같은 경우에 더욱더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실적도 좋고 뭐 분기 배당에 향후에 어떤 기대감도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린다는 부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지수와 공매도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이 강한 투자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젠이라는 종목도 분명 시장의 반등과 함께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 힘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한 8, 90%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모두가 다 좀 희망 섞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참여하면서 가급적 그 마음 자체도 조금은 상승 쪽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은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반짝 그 상승하는 이벤트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정말 단기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혹은 모멘텀이 안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한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돼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소화가 되면 아마도 올 시장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투자에 대한 투심이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은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썩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